I hustle and motivate. Follow me, I know the way. Grind hard on them every night and day. And the 40 bang hard in the air, I don't play. I aim for the neck and the juggler. So don't people think I'm a smuggler. Don't get it confused, bro, I'm just a hustler. Been in the gym, so I got my muscle up. I'm like Yosemite Sam in the Wild West. I just laugh at them when they wear vests, cause it's headshots on sight. I don't do beef, I just lay it to rest. I'm so hungry, my blood sound malicious. On my journey, I'm chasing my riches. I got so many reasons that I gotta make it, so I wake up and I go get it. I move like I'm the mob in my all black. You ain't down with my squad, you can fall back. If you never seen greatness, then you bout to witness, and you gon' know what you should call that. Every song that I've been on is a hit like a ball back. I took some losses, but I got them all back. Been at the bottom and I'm never going back. I'm fully focused and I'm on track. I'm tired of waiting, I'm running out of patience.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tired of waiting, I'm running out of patience.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tired of waiting, I'm running out of patience.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I'm about to make my move right now. 안녕하십니까, 서우토번의 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7 프리미어 X 에디션 차주님을 모시고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나와주시는 차주님들께 드리는 선물, 킴블레이더 와이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거주하고 있고 24살 K7 X 에디션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K7의 차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K7 프리미어 X 에디션 차량이고요. 네. 기본적인 거는 스마트 스트림 2.5 네. 엔진 탑재됐고 8단 자동 변속기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정도 됐고 네. 키로수로는 한 1,500km 정도. 1,500km요. 와, 완전 신차네요. 네, 완전. 야, 이 신차의 느낌. 제일 큰 장점은 정숙성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서 엔진 네. 소음이 조금 들렸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 타던 차가 아반떼 AD 차량인데 네. 그 차량에 비하면은 진짜 정숙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 K7 처음 출시했을 때 기아 측에서 정숙성을 진짜 엄청 신경을 썼다라고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2.5가 나온 배경 같은 게 저하 RPM 구간에서는 MPI 방식을 쓰고 고 RPM 구간에서는 GDI를 쓰다 보니까 네. 저 RPM 구간에서 확실히 정숙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노면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네. 이거는 뭐 K7 차량뿐만 아니고 다른 차량에도 다 있는 거겠지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기능이 정말 이번에 이제 설 연휴 맞아가지고 고향에 내려갔다 오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만큼 그렇게 편한 게 없더라고요. 최고의 옵션이다. 예, 진짜 드라이버 아이즈는 꼭 넣어야 하는 옵션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모든 차주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옵션은 정말 최강이다, 값어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옵션적인 부분에서 칭찬할 만한 뭐 장점이 있을까요? HUD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편한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정보들이 다 나오니까 이쪽을 굳이 보지 않아도 네. 앞에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고 뭐 우측방 경고 이런 부분들도 다 나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인포테인먼트 네. 시스템이랑 네. 이 계기판 여기가 다 풀 LCD 클러스터 적용이 됐잖아요. 네. 일단 넓고 보기도 편하고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아이 기반으로 해서 네. 카카오 장소 검색 등등 홈 화면에서 이렇게 3분할로 나와가지고 네. 뭐 날씨나 내비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 예. 단단한 편인 것 같아요. 서스펜션 지금 세팅 승차. 자체가 조금 단단한 세팅인 것 같아서 이번에 고향 내려갔다 오면서 네. 아버지 차량을 몰아보고 나서 느낀 건데 네. 이건 진짜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냐면 네.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뭐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에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좋다고 느끼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하면은 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조금 하다 보니까 예, 좀 장단점으로 볼 수 예, 있다. 그죠. 방지턱 넘을 때 꿀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런 견고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단점 얘기하기 전에 이 차량은 X 에디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다른 트림과의 차별점을 조금 말씀 아.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내장재에서 오죠. 3.0 노블레스인지 시그니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그 등급부터 들어가는 스위드 내장재랑 퀼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차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성 세팅. 그죠, 감성 세팅.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네. X 에디션이 가성비가 정말 잘 나와가지고 또 다른 차별점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되게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컴포트에서 들어가는 스키스루나 뒷좌석 암레스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등등 해서 굳이 옵션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X 에디션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옵션들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께는 무조건 X 에디션을 추천한다. 2.5를 사실 생각이라면 네. X 에디션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자기는 무조건 3.0이다 하면은 X 에디션보다는 당연히 노블레스나 시그니처가. 진짜 이건 소소한 단점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 세팅에 맞춰서 시트를 맞춰주거든요. 아, 키랑 몸무게를 입력하면 이렇게 뭐 추천 자세로 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맞추면은 계기판이 안 보여요. 핸들에 가려서. 진짜 그냥 사소한 거 이거 조정하면 네. 끝나는 건데 그쵸. 핸들을 네. 올리자니까 한 손으로 운전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고 그대로 세팅을 하자니까 네. 이렇게 내려야만 뭐가 보여요. 윗줄에 또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핸들을 올려야만 보인다는 게 살짝 세팅이 좀 그렇지 않나. 하긴 이게요, 사람마다 키가 똑같다고 해도 신체 구조는 다르잖아요. 그죠. 앉은 키가 다 다르고 예, 그죠. 더 길 수도 있고 네. 앉은 키가 더 작을 수도 있고 이런데 모두에게는 맞지 않는다. 아, 그죠. 네. 자 그러면 다른 단점 이야기도 부탁드릴게요. 연비 측면에서 아무래도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어서 네.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대만큼 썩 그렇게 잘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이에요. 아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저 이제 출퇴근 위주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시내 주행 위주로 하는데 6km에서 7km 정도 그 정도 이제 연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은 연비가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요? 한 15km, 16km, 16km까지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고속은 괜찮네요. 시내도 애매하네요. 네, 이게- 시내가 좋다고 볼 수도 있고 3.0에 비교하면은 또 나쁜 그건, 거는 네, 아니고 나쁜 건 아니고. 네, 애매하네요. 이게 한 9 정도만 나왔어도 그죠. 네. 한 7, 8 정도만 됐어도 네. 2.5에 이 정도면 진짜 좋다 이렇게 네. 했었을 텐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다른 단점은 주차를 하면서 느낀 건데 뒤쪽 오버행이 긴 편이에요. 그랜저에 비해서도 긴 것 같고 네. 오버행이 길다 보니까 네. 평행 주차 같은 거 할 때 되게 딱 붙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차가 조금 커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그죠. 주차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힘들다. 네, 네. 좀 적응하면 또 네. 달라지겠지만은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점은 실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네.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아요. 도어 트림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부 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네, 다 진짜.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금방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문 자국 진짜 많이 남고 네. 닦자니 물 자국 네. 남을까봐 또 맞아요. 못 닦겠고 네. 그래서 막 티슈 같은 거 네. 사다가 닦고 막 그러거든요. 보기에는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보기에는 진짜 좋아요. 네. 되게 반들반들하고. 네. 근데 이게 또 기스가 나버리면 되게 안 좋게 보이고 막 네. 그래가지고 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긴 한데 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는 이 마감을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엄청 많이 쓰는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K5를 계약을 했다가 K7을 네. 구매를 했는데 네. K5도 그냥 하이그로시 범벅이거든요. 그쵸, 뭐. 그래서 네. 여기다 PPF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들 이제 베타 테스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트림 네.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돼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하자면은 일단 2.5 엔진 자체는 저는 되게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네. 딸린다는 거는 뭐 못 느껴봤었고 8단 자동에서 오르막길 이슈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오르막길에서 뭐 되게 RPM만 올라가고 속도가 안 올라간다. 네. 근데 뭐 지금 다니면서 느끼시겠지만은 전혀 못 느꼈거든요. 네. 저도 왜 안 나가지 뭐 네. 이런 느낌은 한 번도 없었는데 8단 자동 변속기가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네.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다라는 인식이 1, 2, 3, 4단 저속 구간에서 네. 조금은 울컥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가다서다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 네. 울컥임이나 버벅임 같은 게 왜 음. 미션이 갑자기 킥다운을 하지? 왜 갑자기 이거를 올려버리지?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오르막길 같은 데 가면은 네. 자동으로 이제 킥다운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저는 네. 엑셀을 똑같이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킥다운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부분은 되게 매끄럽고 잘 해주는데
시내 주행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때가 네. 가끔 있습니다. 근데 네. 베타 테스터 하는 거 치고는 네. 전 되게 만족 중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단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이제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네.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차량을 이제 출고를 하시면서 들어간 그런 전체적인 비용과 한 달에 나가시는 이제 월 유지비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가액은 3,7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취등록세가 260만 원, 공채 네. 비용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차량 구입할 때 딱 들어갔던 돈이 4천만 원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료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랑 공동 명의를 해서 이제 가족 한정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10만 원 정도? 근데 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쵸. 왜냐면 나이가 또 24시잖아요. 제 이름으로 그냥 딱 하면은 네. 24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험료는 확실히 좀 젊으신 분들은 묶어서 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월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기름값은 한 달에 한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도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번에 장거리를 갔다 와서 조금 많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0km 전후 정도 타면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차량을 일시불로 샀을 때 얘기긴 한데 네. 할부로 지금 구매를 하셨나요? 그 네. 전에 있던 차를 팔고 그걸 이제 선수금으로 넣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네. 강구하고자 대출을 이용해서 네네. 하다 보니까 신한마이카? 아니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네. 대출 나오는 게 되게 조건이 네. 좋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차량 값으로 50만 원. 차량 값으로는 네. 50만 원, 유지비는 한 20만 원 내외.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은 얼추 한 80, 90만 원 정도 한 달에 80만 들어오는 원? 비용. 그러면은 몇 개월로 하셨나요? 대출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대출이 이게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납입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금액만큼 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는 한 50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 넣고 있거든요. 4년, 5년 정도? 4년, 5년 네, 정도? 대충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아반떼를 구매했을 때도 네. 5년 할부로 사가지고 2년 채 안 돼서 다 갚았거든요. 생기는 네. 대로 바로 넣어가지고 네. 5년으로 걸어놓은 거는 너무 짧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또 그쵸. 모으는 것도 따로 해야 돼서 네. 그냥 그렇게 해놨고 돈이 생길 때마다 뭐 이렇게 보너스 들어오고 하면 그냥 계속 넣고 있거든요. 넣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한 2, 3년 내로 갚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나이가 24시면은 어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 네. 결정이 어렵지 네. 사실 막상 끌고 다니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주님 나이가 24시다. 굉장히 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죠? 뭐 네. 네 나이에 무슨 K7이냐 너 분명 아빠 차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K5 DL3 이번에 새로 나온 거를 계약을 했다가 K7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차값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K5 완푸를 계약을 했었거든요. 시그니처 완푸를 계약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차값이 다르지 않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여기서는 뭐 옵션이 빠진 것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비슷한 값인데 차급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차급은 무시 못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K7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고 소소한 건데 네. 트렁크에 손잡이가 없어요. K5 전동 수동이죠. 트렁크도 아니고 수동이죠. 네, 손잡이도 안 달려 있어가지고 트렁크를 자주 쓰는 사람으로서 트렁크 이제 문 닫으면 손자국 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타고 계신 K7 차량 같은 경우는 전동이잖아요. 그죠. 차급은 무시 못한다. 네, 차급은 무시 못한다. 네, 이런 소소한 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K7으로 구매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주변 반응은 뭐 네 나이에 무슨 K7이냐 그랬었는데 어차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는 거라고 얘기해 네.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젊은 나이에 네. K7 타는 게 젊은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감성이 다르죠. 예, 그죠. 24살에 이 차 탄다라고 네. 하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타보다가도 네. 저는 결정을 했죠. 한번 타보자. 예, 타보자. 이왕이면 좋은 거 한번 타보자.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당 가능하면 솔직히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방송 전에 차주님이랑 이제 밖에서 얘기를 나눌 때 차주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충분히 타실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차주님 충분히 뭐 감당하시고도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 뭐 카푸어다 뭐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랜저 요번에 새로 나온 차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이제 K5 DL3를 계약을 했다가 넘어온 사람인데 네.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랜저도 이제 고려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이번에 또 풀체인지가 됐잖아요. 그쵸.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이모티콘 앞에 그 라이트와 마른 목골 그릴에서 너무 충격 먹고 막 네. 이렇게 너무 크게 이제 크리티컬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네네. 또 엑스에디션 같이 가성비가 좋은 트림이 어. 없더라고요. 생각했던 옵션들이 있으니까 네. 켈리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엑스에디션이 정말 조건이 정말 좋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죠. 네. 그랜저 차주분들한테는 좀 진짜 죄송한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뒷모습은 네. 솔직히 그랜저가 정말 중후하고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K7보다 그랜저가 좀 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모습은 이 흰수염고래 그릴과 이런 부분은 진짜 못 따라오겠을 정도로 마른 목골과 이모티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방송을 봐주신 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횡설수설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만족하면서 타고 있거든요. 진짜 고민이시다 하는 분들은 제가 그 영상 밑에 저도 댓글을 남겨놓을 테니까 물어봐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우토반 방송을 봐주신 분들 나도 한번 서우토반에 나와서 차주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에서 서우토반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토반의 서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